혹시 오늘 아침에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셨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 부쩍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싸움은 줄어들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다 참고 산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 나이에 왜 참아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헤어지고 나서야 서로가 소중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쩌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자주 싸우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기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부부가 함께 앉아 차 한 잔 놓고 조용히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하나로 부부가 다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결혼 초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이제는 말만 하면 싸움이 되는 걸까요? 왜 하필 40대, 50대, 60대에 들어서면서 부부 갈등이 더 깊어질까요? 많은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애들이 어려서 싸워도 금방 풀렸다고. 서로 바빠도 아이들 돌보느라 바빴기 때문에 싸울 틈도 없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집을 떠나고 나면 비로소 둘만 남습니다. 그제서야 서로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애들이 있으니까 참고 넘어가자는 핑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익숙함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 조금만 다르게 말해도 또 저런다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상대의 의도는 듣지 않고 내가 쌓아둔 감정만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금이 반복되면서 큰 균열이 됩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황혼이혼, 즉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머님이 이혼하셨다더라, 퇴직하고 나서 부모님이 각방 쓰신데 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갈등이 더 깊어져도 서로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화가 다툼으로만 번지고 결국 이제는 못 참겠다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지금 어떤가요? 혹시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과 끝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몇 년 전 제 지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50대 후반, 자녀 둘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맞벌이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둘만 남은 집은 생각보다 적막했고 대화는 늘 잔소리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퇴직이 가까워 오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조금 자유를 찾을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녀들이 달래보려고 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딸이 부모님을 상담센터에 모시고 왔습니다. 한 달 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두 분이 깨달은 건 서로에게 서운했던 게 아니라 서운하다고 표현할 기회를 너무 오래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들어야 하는데 오랜 세월 이쯤이면 알겠지 하고 참기만 하다가 결국 모르는 척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두 분은 각 방을 쓰되 저녁 밥상만큼은 꼭 같이 차려 먹기로 약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의 서운함을 적어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가족여행을 함께 떠날 정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사실 싸움이 많아져서 무너진 부부는 다시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를 어떻게 꺼낼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싸움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만 돌리곤 하지만 사실 중년 이후 부부 갈등에는 꽤 다양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를 관찰하며
부부 갈등의 핵심이 대화의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연구에서 결혼 생활 중 반복되는 사소한 다툼이라도 결국에는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가트맨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부부싸움의 69%는 해결되지 않고 평생 반복되는 주제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칠 법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다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통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황혼이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결혼 연차가 짧은 부부들의 이혼율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이제는 결혼 초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침묵의 피로감이라 설명합니다. 젊을 땐 싸우더라도 감정이 활발하고 용기가 있으니 서로에게 화를 내고 풀고 다시 가까워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이 줄고 오히려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이 많아집니다.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피로감은 깊어지고 결국은 더 이상 회복할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역할적 변화입니다. 퇴직 후 수입 구조가 달라지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끝나면 부부는 다시 원래의 두 사람만 남습니다. 이때 서로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연결되느냐가 부부관계를 살릴지 무너뜨릴지를 가르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황혼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은 경제적 갈등과 대화 단절입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가장이었고 아내가 가정의 살림을 전담했지만 이제는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면서 퇴직 후 역할이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부부싸움의 단초가 되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배려 피로감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참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서로가 지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가 중년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쌓여있던 불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부부싸움이 원래 그렇지 뭐하고 넘기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이러다 정말 끝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을 품고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움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되 싸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부부 치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은 어차피 사라지지 않으니 그 싸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라고 말이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훈련입니다. 중년 부부 갈등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바로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3분만 듣기입니다. 해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다가 서운함을 꺼내면 우리는 곧바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대화는 싸움으로 바뀌고 상대의 감정은 묻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일단 상대가 3분을 말하면 나는 아무 말 없이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상대에게 읽어줍니다. 당신은 그때 내가 무심해서 서운했다고 느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방식을 글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서로 화를 사귀기 어렵지만 종이에 적으면 이상하게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중년 부부 갈등 상담 프로그램 중에는 부부일기 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을 글로 적고 상대가 그 글을 읽고 답장을 적는 방식입니다. 말로 하면 서로 상처 주기 쉽지만 글은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싸움이 폭발하지 않고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부부만의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오히려 대화할 시간이 넘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로 TV만 보고 휴대폰만 보다 하루가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산책하거나 차 한 잔만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왜 싸우는지가 아니라 싸우지 않을 시간을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가족치료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가 일주일에 단 30분이라도 집중 대화를 하면 갈등 회복 속도가 50%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혼자서는 대화의 물꼬를 틀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부 상담하면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50대 이상 부부 상담 신청자가 1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결국 연습으로 다시 가까워집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면 혼자서는 못하던 대화가 열립니다. 용기 내어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사실 이 주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비슷한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은 물음표가 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주 듣는 질문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부싸움을 줄이고 싶어도 상대가 바뀔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참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만큼은 이상하게도 내가 조금만 변해도 관계가 조금씩 따라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감정이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투나 태도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화내던 자리에 조금 더 기다려주고 말을 끊던 자리에 끝까지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싸움의 강도는 분명 달라집니다. 모두가 금방 드라마처럼 바뀌길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사소한 변화가 조금씩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싸움이 잦지 않고 서로 무관심한데 이게 더 위험한 건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싸움이라도 하는 부부는 아직 서로에게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싸움조차 하지 않고 서로 무관심하다면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은 이미 각자의 방에 들어가 버린 상태죠. 이럴 땐 되려 작은 다툼이라도 감정을 꺼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색하더라도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꺼내야 합니다. 그마저 귀찮다고 각자 식사로 흘러가면 관계는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나이에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다시 연인처럼 돌아갈 기회가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비로소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부부가 함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아직 이런 대화도 할 수 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부부 상담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0대 부부 상담 성공률이 30대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가족, 사회적 시선이 사라져도 여전히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가 관계를 붙잡아 주니까요. 또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중년 부부 싸움의 큰 불씨가 외도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외도는 단순한 스킨십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 자존감 상실, 심리적 공허함이 큰 원인입니다. 외도가 관계의 끝일 수도 있지만 모든 부부가 무조건 이혼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전문 상담에서는 외도 이후 회복 프로그램도 따로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배신감과 상처를 정리하고 다시 신뢰를 쌓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참아야 하나가 아니라 상담 전문가의 중재로 감정을 쏟아내고 다시 협상해보는 부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부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만 깊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이혼이 답일까요? 어떤 분은 상담을 받으러 와서도 이미 결론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이혼이 답이라기보다는 너무 지치고 답답해서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꺼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참는 관계가 아니라 대화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싸워서라도 서로의 속마음을 꺼낼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사실 부부 이야기만큼은 누구나 민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영상을 떠올리면서 차가운 말 대신 따뜻한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부 이야기는 곧 가족 이야기고 가족 이야기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이야기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다면 배우자에게 조심스럽게 공유해보세요. 커피 한 잔 놓고 같이 앉아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틀어두고 대화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을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대화를 시작할 용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